세 번째 결혼 126화가 방송되었습니다. 왕유아는 김 실장을 설득하여 왕제국을 무너뜨리는데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였지만 김 실장은 쉽사리 결단을 하지 못하고 왕제국 회장이 자신을 찾아 죽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김 실장은 오히려 제발로 왕제국을 찾아가 다시 한 번만 봐달라며 용서를 구하러 왔다며 왕제국의 부하로 복귀하였는데요. 이 장면이 김 실장이 왕유안에게 유리한 자료를 왕제국으로부터 빼내기 위해 왕제국을 속이며 접근하는 장면이었는 줄 알았지만 결국 김 실장은 왕유안을 배신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왕제국이 벌인 악행들을 대신 뒤집어쓰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가 왕유안과 장비서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죽음에서 구해주었는데 왕제국의 부하로 다시 살아보겠다니 왕유안과 비밀리에 모의한 연극인 줄 알았지만 진짜로 김 실장이 왕유안을 배신한 거였다는 것이 스토리 전반에 드러남으로써 126화를 시청하는 내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음포 굴다리에서 김 실장이 데리고 온 똘마니들에 의해 왕유안이 구타를 당하고 납치를 당하는 장면에서 왕유안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거나 김 실장 혼자 하는 연극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싶을 정도로 설정이 과하긴 했었습니다. 왕유안이 피투성이가 되고 기절까지 하며 납치되는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해놓고 나중에 전무님 사실은 제가 왕제국의 눈을 속이기 위해 저 혼자 벌인 연극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들. 이미 선을 넘은 연기가 왕유안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다가갈지 의문이었는데요. 팰 거 다 패고 미안하다고 말하면 설령 어떤 목적 때문에 취할 수밖에 없었던 연극이라 할지라도 기분이 나쁜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왕유안을 찾으러 가서 김 실장에게 따지러든 정다정 또한 마취시켜서 끌고 가는 장면을 보니 김 실장은 그냥 진짜로 왕제국의 부하로 살기로 마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람에게 찾아가 목숨을 걸고 다시 충성을 맹세한다는 설정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인데요. 왜 작가가 이런 식으로 김 실장의 캐릭터를 구축한 것일까? 왜 왕유안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도 모르고 김 실장이 배신을 때린 것일까 생각해보니 극중 왕제국도 그렇고 강세란이나 천혜자, 최영식 등 천성이 변하지 않는 악한 인물들처럼 김 실장도 처음부터 끝까지 설정 자체가 쉽게 개과천선한다거나 하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구해준 김 실장은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 게 큰 오류였던 것이죠. 아무리 종영이 다가온다 해도 131화까지 고구마 수백만 개 생산하고 마지막 회에 악인들을 처단하거나 악인들이 죄를 뉘우친다거나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당연히 악인들이 죄값 받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개연성 있는 전개에 의해 악인들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 실장이 왕유안을 배신하는 과정에서 개연성이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세 번째 결혼 드라마 내용 곳곳에 이런 허점이 많이 보였는데 설마 자기 목숨을 구해준 왕유안을 김 실장이 배신하겠어? 하고 두 손 놓고 있다가 한 방 크게 먹은 것입니다. 강세란도 자신의 아이를 뺑소니로 죽게 한 왕지훈을 사랑한다고 자꾸 접근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리 해도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백상철이 자꾸 강세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 마지막 회 전까지는 계속 유지할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설정들이 드라마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김 실장이 왕유안을 배신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작가가 의도한 메시지 같은 거라도 있었을까요? 마치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꼭 은혜를 갚을 거라는 공식이 있는 건 아니다 란 걸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요즘 사회의 모순이 비춰지는 대목 같기도 하고 좋은 일하고도 욕먹거나 남을 도와주고도 죄를 뒤집어쓰는 사례가 많이 있다 보니 김 실장 같이 배운 망덕한 캐릭터가 아주 낯설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인공인 왕유안과 정다정을 괴롭힐 대로 괴롭히다가 그게 마무리해서 선인들이 보상받는 구조로 드라마가 진행될 것이 뻔하기에 김 실장의 배신도 생명의 은인인 왕유안에게 김 실장이 당연히 보답하고 왕제국을 같이 무너뜨릴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주인공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하나의 장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왕유안을 배신할 거면서 왕유안에게 목숨을 구해준 대가로 왕제국의 비자금 세탁처인 두바이 소재 회사를 알려준 의도는 무엇인지 알다가도 모를 김 실장인데요. 김 실장은 왕유안이 마련해준 중화요리집 뒷방에서 잠시나마 왕유안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 고민해보면서 왕제국과 왕유안 중 어느 쪽에 붙는 것이 자신이 덜 위험할지를 계산해본 것 같습니다.
김 실장은 왕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자신을 절대 죽이지는 않은 사람인 것을 말이죠. 김 실장에게 당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 목숨을 부지하는 것입니다. 왕제국은 김 실장의 시체를 찾아낼 때까지 찾으러 다닐 것이고, 결국 찾아내는 순간 이미 한번 당해본 경험상 당연히 죽일 것이 뻔하기에 불안하게 왕요한 편에서 숨어 살기보다 아예 드러내고 왕제국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사는 게 나을 것이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왕제국 앞에서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살았던 김 실장인데 한 번 더 자존심 구기는 일이 뭐 어렵겠습니까? 김 실장은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짜내고 짜내봤자 그동안 구차하게 왕제국 밑에서 살아온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 왕제국 밑에서 시키는 대로 일해서 목숨은 지키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한편 정다정은 김 실장이 배신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왕제국이 김 실장을 시켜 왕요한을 처리하라는 통화를 엿들은 한마리가 노엘에게 이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정다정도 김 실장의 배신을 알게 되었고, 김 실장을 속여 왕요한이 납치된 은폭을 다리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정다정 역시 김 실장 무리에게 잡혀서 왕요한과 함께 폐차에 갇힌 채 압축기의 가동으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 고기사와 노엘이 극적으로 현장에 들이닥침으로써 126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과연 127화에서 왕요한과 정다정이 무사히 구출될까요? 왕제국의 악행은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지. 127화 예고에서는 폐차장에 경찰들이 들이닥쳐 김 실장 무리가 혼비백산 도주하는 장면과 보배정 윤 여사가 왕제국을 찾아가 뺨을 시원하게 날리며 왕제국을 무너뜨리는 열쇠가 자신에게 있다며 자신만만해하는 장면이 보여지는데요. 127화를 기점으로 왕제국의 몰락이 속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 실장 때문에 고구마가 목에서 무한 대기 중이니까요. 폐차 압축기에 눌려 사망할 뻔했던 왕요한과 정다정은 극적으로 구출이 되지만 정신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후송됩니다. 탈진한 상태가 된 왕요한과 정다정을 본 윤보배 여사는 이렇게 만든 왕제국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노엘 역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며 왕제국에게 전화해서 소리를 지르지만 왕제국은 오히려 왕요한과 정다정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에 더 화가 날 뿐이었습니다. 김 실장 이놈이 일을 이따위로 처리해? 일부러 그것들 살려둔 거 아냐? 안 되겠어. 김 실장을 확실히 없애버려야겠어. 왕제국은 다른 수족을 시켜 김 실장이 이번 일로 또 달아나지 못하게 뒤를 쫓으라고 명령합니다. 한편 윤보배 여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랐는데요. 내 손주 눈에 눈물 빼는 것들은 용서할 수가 없지. 이젠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하며 윤보배 여사는 왕제국을 찾아갑니다. 왕제국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윤 여사는 왕제국의 뺨을 날립니다. 이런 파렴치한 인면수신 같은 이라고. 네가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르고 나대는구나. 이런 악마 같은 놈. 이 회사는 내 놈같이 천하의 몹쓸 놈이 서 있을 자리가 아냐. 너는 네 놈이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아나 본데 돈만 알고 허영심에 온갖 사람 해치는 일을 밥 먹듯이 하는 네 놈은 내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러자 왕제국은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십니까? 여사님도 알다시피 요한이와 다정씨가 짜고 제 회사를 말아먹으려고 착당질을 하니까 제가 조금 야단친 것뿐입니다. 니놈은 야단을 폐차장 압축기로 하는 놈이냐? 니놈 때문에 네 아들이 저렇게 됐으면 곱게 반성이나 하고 아들 치료나 잘할 것이지. 남의 애먼 손주들은 왜 건들고. 행패야 행패가. 내 살아생전에 니놈이 지옥에 떨어지는 꼴을 꼭 보고야 말 것이니 그리 알고 지훈이한테 마지막 인사나 미리 해도 이 망할 놈의 인간아. 윤보배 여사는 왕요한에게 회복하는 대로 임시 주주 총회를 여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다. 왕요한은 장비서를 통해 두바이에 있는 왕제국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조사를 어느 정도 마친 상태였고, 정다정도 왕요한이 더는 다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 그러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미 왕제국의 악행이 소문이 나면서 이사들 간에도 왕제국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왕제국 회장의 빈번한 검찰 출석으로 인한 주가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의 원성도 자자해지고 있던 터라 왕요한은 왕제국의 해임안을 내세워 임시 추주총회를 열기로 합니다. 추주총회가 열리는 날 윤보배 여사는 왕제국을 다시 찾아갑니다. 왕제국은 윤 여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절 끌어내릴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이 왕제국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닌 건 여사님도 잘 아시겠지요. 그러자 윤보배 여사는 그럼 네, 니놈이 어떤 놈인지 아주 잘 알지. 니놈은 말이다. 선대회장의 친동생이 아니야. 뭐라고요? 제가 왕진국의 동생이 아니라고요? 그 말이 진실인들. 그게 지금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왜 상관이 없나? 자넨 선대회장의 부친인 왕진성 회장이 길에서 거둔 고아일세. 나는 니놈이 왕진성 초대회장이 널 걷어 키울 때부터 널 지켜봐왔다. 왕진성 회장이 널 친아들처럼 아끼고 그리 살뜰하게 챙겨주고 왕진국 그 사람도 너를 친동생처럼 그렇게 살갑게 대해주었건만 네 조카 요한이를 못 잡아먹어서 그리 안달복달하며 이리 살고 있는 니놈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부모 잃고 혼자 길거리 헤매던 너를 왕진국이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오지만 않았더라면 너와 악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놈의 인정이 뭔지. 그러자 왕제국은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부모 없는 나를 걷어 키워줬으니 모든 거 내놓고 꺼지라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윤보배 여사는 왕진성 회장이 살아생전 나한테 부탁한 것이 있네. 자네를 입양할 당시에는 아주 총기가 있고 영리해서 분명 크게 될 것이라고. 드림식품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자네를 회장 자리에 앉혀도 문제 없겠다고 하셨네. 그러던 어느 날 왕진국이 영문도 모를 교통사고에 허망이 가고 자네가 회장 자리에 올랐을 때도 나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니놈이 자꾸 요한이를 못살게 구니 내가 이사들 앞에 이것을 내 보여야겠다. 누구든 불법과 편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짓거리를 해대면 왕씨 가문에서 호적을 파내고 모든 권한을 박탈하라는 유언장일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유언장으로 나를 협박하는 겁니까? 그러자 윤보배는 세월이 지나 법적 효력이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네 하나쯤 끌어내릴 만큼 이사들의 마음에는 중요한 불씨가 될 걸세. 이봐요 윤 여사님, 말 같자는 소리 그만하시죠. 내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 있습니까? 말로만 백날 그러지 마시고 물증을 대보시라고요. 그러자 밖에서 듣고 있던 왕지훈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옵니다. 아버지의 범행 증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아니 네가 어떻게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왕지훈 정신 차려. 제가 아버지 서재에 도청장치를 달았습니다. 아버지가 김 실장을 통해 벌인 각종 악행들 제가 증인으로 나설 겁니다. 저를 뺑소니범의 굴레에서 지켜준 아버지를 저도 지켜드리고는 싶었지만 갈수록 아버지의 도가 지나치단 생각에 더 이상 아버지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이 아버지를 배신할 수가 있어. 결국 추주총회에서 왕제국 회장은 왕요한과 왕지훈에 의해 비리와 범죄가 들통남으로써 전격 해임 처리되었고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왕지훈도 자신의 죄를 자수하였고 왕요한은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보배정은 다시 활기를 띠고 재오픈 준비에 바빠졌고 노엘은 왕요한과 정다정의 결혼 준비를 서두릅니다. 한편 강세라는 한마리에 의해 왕제국이 왕요한의 아버지를 죽이고 왕요한도 죽이려 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와, 역시 우리 아버님 대단하신 분이야. 나도 왕요한이 싫기는 하지만 조카를 죽이려고 할 수 있어? 아버님은 무슨 아버님이야. 우리도 몸조심해야 해 세라나. 왕회장이 그 지경 되고 나니까 우리도 정말 잡혀갈까봐 발 뻗고 못 자겠다. 그러니 상철이 입단속도 잘 시키고 알았지? 하지만 백상철은 요즘 안나의 마음을 얻어 뻐꾸기 놀이나 하며 세란이 뱃속에 있는 행복이는 잊은 지 오래였는데요. 백상철이 안나에게 말합니다. 우리 안나 친엄마 친아빠 알아서 기분 좋지? 응 사자 아빠, 근데 처음엔 많이 아팠어. 눈도 막 깜빡이고. 왜 안나야, 예쁜 다정이 엄마랑 이렇게 잘생긴 사자 아빠가 있는데 왜 아파? 세란이 이모가 나 데려가서 엄마가 날 버렸다고 했어. 그러자 백상철이 뭐? 강세란, 안나에게 맘에 상처 줬어? 내가 가만 안 둬. 백상철은 정다정에게 안나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다정 너 안나를 어떻게 돌보길래 애가 아프고 막 그러냐? 야 백상철, 가게 오픈 준비로 바쁘니까 그만 나가라. 야 정다정, 난 행복이도 좋지만 안나가 나한텐 1등이야. 그러니 안나 잘 키워. 백상철 뭐? 행복이? 너 아직도 세란이가 임신한 줄 알고 있는 거야? 세란이 가짜 임신 쇼하고 있는 거야. 너 세란이 어딨는지 알지? 빨리 말해.
그 말을 들은 백상철은 그 길로 곧장 강세란에게 가서 큰소리칩니다. 강세란, 너 임신한 거 가짜라며?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안 그럼 내가 너 경찰에 신고해버린다. 그렇게 백상철의 집에서도 쫓겨나고 왕지훈에게서도 쫓겨난 강세란은 천혜자와 함께 떠돌이 신세가 되지만 머지않아 잡히게 됩니다. 결국 경찰에 잡히고 구속이 되었는데요. 감옥에 들어가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입니다. 이미 예전에 같이 수감 생활을 했던 감방 선배들을 다시 만난 건데요. 야, 이게 누구야? 오랜만이다 강세란. 그동안 또 뭘 잘못해서 여기서 또 만나네? 반갑다 야. 그렇게 강세란과 천혜자는 곤욕스런 감방 생활이 시작되었고 다시는 햇빛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27화 예상 스토리입니다. 김 실장이 왜 배신했을까를 생각하다가 말이 길어졌습니다. 127화에서는 왕유한과 정다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살려보낸 대가로 왕제국 회장에게 쫓겨다니는 김 실장의 모습과 손녀 다정이 눈에 눈물 뺀 대가를 윤보배 여사에게 톡톡히 당하는 왕제국의 모습과 왕제국과 완전히 인연을 끊은 왕지훈과 노엘의 모습이 방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